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 2천만 달러, 한화로 15조 5,8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5천억 원대 규모의 보유 지분 9.7%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되어 최대 1,500만 주 매도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 주는 자선 기부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간 배당 지급 총액을 500억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또 올해 말까지 현재 보유한 자사주 가운데 3.3%를 즉시 소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포 이미징 전문 기업 토모큐브가 코스닥 입성 첫날인 오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최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30%가량 내린 1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시장 흐름 짚어보고 가야겠죠. 먼저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승리 소식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2%, 다우지수는 3%대 급등했고요. 또 러셀 지수가 무려 5.8% 이상 정말 폭등세를 보였었죠. JP모건을 비롯한 이 대형주들도 10%대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친트럼프의 대표격이죠. 이 테슬라가 자그마치 14% 이상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76,000달러 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까지 폭등하면서 오늘 장 초반 1,400억 원대를 1,4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이 시각 1,396원 선 지나가면서 다소 진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지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조선 또 우크라 재건 테마 지금 이 시각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또 간밤 테슬라발 훈풍의 자율주행 섹터가 또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 소식에 AI 섹터 오늘 반응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이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18%, 이 장 초반에 낙폭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2,56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기관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여전히 1%대의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지만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 낙폭 과감하게 줄여낸 코스닥입니다. 73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거셉니다. 개인이 나홀로 현재 1,74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거세게 흔들렸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 줄여가고 있고 심지어 코스피는 빨간불 켜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계좌도 다시 한번 이 회복, 반등 기회를 줘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예상대로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많이 빠졌었고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빠졌고요. 항생도 약하게나마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의 이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네, 시장에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뭡니까? 트럼프가 되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일 거고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할 거고 좋은 매수 기회가 될 테니 그 포인트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좀 빠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빨간불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종목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었지만 좀 올려 세우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다시 빨간불 돌아가면서 1%대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밀렸었던 우리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자,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제 FOMC가 열립니다. 16시간 뒤에 금리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에 있어서 또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가올 새벽이면 또 금리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현재 패드워치 상황 보시자면은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계속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좀 되고 있고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치고 가니까 1,400원대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이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유럽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지금 트럼프는 뭡니까? 완전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관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품 만들고 생산하면 법인세 인하해 줄게. 대신에 다른 나라 관세 엄청 때릴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럽 기준으로는 15%, 20% 정도 관세가 늘어날 것 같고 중국은 60%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유럽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좀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IRA 법안 자체도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근데 테슬라가 주가는 지금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근데 그와 관련된 또 종목들을 보면은 또 국내에 많이 연관된 2차 전지도 있고 위성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로봇도 있고. 그래서 그 종목들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금투세 해결됐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해결됐어요. 아무리 디커플링이라고 지금 할지라도 현 상황이 결국 뉴욕 증시, 미국 증시의 흐름 따라서 전 세계 증시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관세에 대한 부분, 단기간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슈거리는 되겠지만은 그래도 매번 일어났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 없어요. 좋아질 거고 시장은 어느새 다시 빨간불 그리면서 2,700, 800이 가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갈 겁니다. 제가 단기 충격 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 시장 올라갈 때 진짜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예요, 기회. 기회입니다. 시장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차분하게 시장 봐주시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런 거 신경 쓸 상황 아닙니다. 시장을 지금 오롯이 보시고 그간의 악재가 다 털려 나갔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할 매수하시면서 상승장을 준비할 때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장 지금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 이후의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 조선, 스페이스X, 자율주행, 로봇. 정말 역시나 이 트럼프 또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섹터들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당선된 지 정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열일하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여기에서 조선업 협력 필요성이 언급이 되면서 안 그래도 트럼프 수혜주인 조선주들이 더더욱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X와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머스크 트레이드의 시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이 트럼프가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인데 여기에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님, 이 둘 사이에 이 어떤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머스크가 해질 이 상승 탄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간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요청했었던 우주 산업 사업 관련해서 이제 오픈이 되겠죠. 예. 머스크는 또 스페이스 X를 가지고 또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냥 가늠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있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자, 아마 1경이 넘어갈 겁니다. 1경 원 넘어가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상황상 분위기상 보면 지금 현재 구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조선주들 비롯해서 여러 테마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무료 밴드에다가는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테마주들을 매일 올려드려 보셔야 될 거를 그 종목들이 항상 잘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조선주를 우선 좀 잘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조선주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오늘 현재 15%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조선주 다 오릅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된 기자재주들도 다 같이 올라요. 자, 1승 현재 21%대 상승 중이고요. 태광 5%, 6%대 움직임 나와줍니다. 그리고 현대임스는 상한가에 현재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0%대 움직임 보여줍니다. 자, 하나엔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성광밴드 마찬가지지만 쉽게 이쪽 구조 자체가요. 조선주들의 특히 흐름을 보자면 삼성중공업 차트 보세요. 많이 내려왔다가 돌리는 그림이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추세적인 자리, 이 하단 자리 얼추 라인 타면서 또 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 추세라면은 또 조선주들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외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조선주들은요. 네. 앞으로 화랑기이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현대임스는 완전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경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어디까지 가나요? 갑자기 급등 튈 경우에 이 라인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시죠? 내일 현대임스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 이런 하단 자리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자리들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여기가 이제 얼마예요? 찝히는 자리가 14,500원 정도 돼요. 약 근처. 딱 여기가 아니에요. 주식은 그냥 이 근처 보시면 됩니다. 오늘 13,390원짜리인데 내일도 상승 가능성 우선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항상 빠르게 상한가 겁먹을 게 아니라 차트 딱 봤는데 상한가 잠기기 전에 이 그림이 일봉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빠르게 따라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 그런 상황들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로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몇 개만 좀 뽑아왔습니다. 자, HVM 오늘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 잠겼었다가 25%대입니다. 자, 컨택 현재 오늘 21%대 상승 중이고요. AP위성 18%가량, LK삼양 14%대 상황을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어제 제가 사실 그 우크라 재건이나 가상화폐주들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가져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오늘 좀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쪽 위성 관련주들도 스페이스 X로 엮여 있는 종목들도요.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지만 윗꼬리 포인트도 좀 많이 보이고요. 바로 전 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종목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나마 안 보이는 게 컨택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라인으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이 차트 아시죠? 방금 보여드렸었다. 그렇죠? 구조가 좀 있어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게 컨택의 전체 차트입니다. 요 컨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로 올라갈 폭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밑으로 안 깨진다는 거죠. 얘가 올라가서 부딪히면은 여기 자리에 부딪히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한 15,000원쯤 안 되는 자리 그 근처 자리인데 이 라인 자체가 이 자리까지 15,000원 근처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물론은 상황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가능성이 보이니까 참고하고 종목을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분봉상으로 한 번 더 보고 컨택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올라가다 조정이 나오지만은
조정을 지키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따라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많이 올랐지만은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고 뭐 AP 위성이나 HVM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미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라이콤이나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와서 보자면 라이콤이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퓨런티어도 24%까지 올랐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은 하나같이 차트를 보시면 이미 한번 전적이 있잖아요. 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졌죠. 그게 두 번의 하락폭이 라이콤은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다시 나왔죠. 근데 잘 보세요. 그냥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요. 이 라인을 뚫고 가려면 이 거래대금 자체를 능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이 전 거도 그렇죠. 근데 아직 이 보시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자리에서. 그럼 이게 이 위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이 대금이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잘 못 가고 뭐 어떻게 됩니까?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쫙. 자율주행 쪽은 조금 위험합니다.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나왔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로봇주들 이제 또 그 테슬라 로봇 관련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니 관련주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완전 뭐가 나오든 간에 신경 안 씁니다. 없어요. 보핏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차라리 옵티머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테슬라 이슈를 갖고 반등은 좀 나오는 거라 다행스럽지만 이게 그렇게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페이스 X 위성 쪽이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 업황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송배전 관련 쪽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로봇주들도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거. 자율주행과 로봇은 길지 않습니다. 위성은 조금 기대해 볼 것 같긴 한데 컨택 정도만 보이지 그 외에는 약간 위험한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참고해서 보시고 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2차 전지주들도 빨간불이 보이는 종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반등을 좀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차츰 회복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을 시도해 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늦게 신청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단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가장 좀 많은 기대를 많은 이 고민을 샀었던 LG 엔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은 0.7%가량 하락 그리고 현대차는 1.45% 오히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시장이 아침에 무너졌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그런 다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코스피 상황이 이랬었잖아요. 확 깨졌다가 순식간에 이제 이 코스피 1분봉입니다.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회복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금 많이 보였고요. 종목별로 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엔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3% 이상, 4% 가까이 밀렸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전체 시장에 대한 조금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세를 막 한대, 올린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호적인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이 원해서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장을 열심히 지어줬단 말이에요. 보조금, IRA 법안 관련 보조금을 예상하고서 준다 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된다고 보조금이 없어진, 약간 축소 정도가 되는 정도지 대세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관세가 인상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그에 따른 상하는 대응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시장을 좀 무너뜨릴 수도 있다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인플레로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그간에 계속 고민해 왔었던 여러 시장의 악재들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뭔가 갑자기 무슨 느낌이냐면 시장에 그냥 어거지로 악재를 좀 찾는 듯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좀 너무 좋아지니까. 근데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너무 잘 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신이다. 엔비디아를 사시던가 테슬라를 사시던가. 차라리 국내 대형주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그런 종목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려왔잖아요. 그 대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겠죠. 국내 증시는 좀 답답하다 보니까. 근데 국내 증시가 계속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랑 디커플링으로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돌리게 돼요. 올려치게 된다고요.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선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지만 이게 조금만 안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들, 첫 정책의 어떤 방향성들, 그렇죠? 기존 연설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파악을 한 이후부터는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한두 번 같은 내용을 들어버리면은 둔해집니다. 심리적인 압박도 덜 받게 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의해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근데 외인은 그렇다고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진 않아요. 좀 약간 줄고 있어요. 매도세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이거는 일시적인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나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관세에 따른 그냥 두려움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지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영향을 주었어. 뉴욕 증시, 미국은 계속 가. 그럼 이 우리나라 증시나 유럽 증시가 가만히 있을까요? 격차가 계속 벌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갑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 정말 계속 잘 가고 경기 자체 기업들은 힘들어지는데 주식시장은 잘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대체로 종목들이 좀 힘들다가 빨간불로 돌아오는데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올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여타 그 외에 많은 종목들 대체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종목을 무리하게 더 떨어진다는 걱정하에 손절을 하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네. 버티셔야 돼요. 이거 기회일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죠. 환율 겁먹지 마세요. 네. 우리가 1,400원대 왔던 적 많아요. 1,300 후반대 왔던 적 많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냥 현 시점은 일시적인 상황에서의 조정 흐름이고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자.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수급 상태도 현재 양호한 시장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성급한 손절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 앞서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불안불안한 여러분의 마음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재룡산업 들어와 있네요. 8,1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재룡산업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차트까지 바로 봐야겠죠. 재룡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38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매수가가 상당히 또 오늘 있으신데 앞으로의 재룡산업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볼게요. 네, 매수가가 8,100원이세요. 자, 근데 어제 이제 그 시장 많이 안 좋았을 때도 송배전 관련주들의 상황은 굉장히 좀 양호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가온전선을 그저께인가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어제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재룡전기도 뭐 시가 대비 약간 빠지긴 했지만 빨간 물자 그려내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오늘 4.6% 현재 상승 중인데 굉장히 이쁜 차트를 현재 그려내고 있거든요. 매수하기 좋네요. LS 일렉트로닉.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옵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빨리 언제 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저도 뭐 장담드리긴 어렵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차트 다시 돌릴 거예요. 작게나마 쌍바닥, 쓰리바닥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리게 되면은 8,000원대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요. 8,000원까지 자연스럽게 갈 거고 8,000원 위로에서 다시 9,000원, 10,000원을 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8,0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매수가 오면 연락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한번 더 갈지 여부는 그때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셨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한국파마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 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한국파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파마 3.54%가량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7,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미 대선 이후로 또 제약바이오가 다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의 한국파마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비중 단가를 보니까 이게 급등 나올 때 10월 달에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전일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그 전에 이제 1년 되셨으면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이번 자리 잘 보시면은 이게 라인은 매수가 자리를 제가 그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힌트를 줬는데 왜 매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윗꼬리야, 이 보세요. 음봉의 윗꼬리 자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여기도 있었고 못 팔았다? 여기 또 한 번 기회 있었잖아요. 여기 또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야 이거 팔아야 돼라고 셀에 대한 차트가 몇 번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보여줬는데 왜 대응 안 하셨어요? 차트 뭐 이 정도 볼 줄 아시잖아요. 윗꼬리가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걸 왜 대응 왜 안 하셨던 거지?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등등에서 이슈 막 불 때 한바탕 바람 불고 나서 꺼졌잖아요. 시세 그 추이 자체가 다 꺼졌잖아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그럼 이게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올 거라 지금 이제 언제 올라올 거지 걱정하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요, 우리나라는요 줄 때 수익 내셔야 돼요. 수익 줄 때 수익 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언제 올라갈지 지금 참 고민스러운 자리가 됐어요. 너무 안일하셨어요. 네, 너무 제가 좀 속상하네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셨어요. 자, 지금 자리는 또 상황 보면은 매도하기도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이거를 지금 자리에 손절을 친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참 뭐가 되냐면 계륵 같은 종목이 되는 거야. 종목 자체가. 올라오겠지 기다리면서 올라오는데 기다리고 또 지켜보는데 올라오긴 할 거지만은 이게 좀 당황스러운 자리들이 여기 자리, 그러니까 18,000원대부터 매물벽이 조금씩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왜 또 이게 이 아래로 안 꺼지냐면 18,000원 아래 자리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별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깨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상황을 보다가 올려치는 거 보고 이슈가 딱 터지면서 올려치는 거 본다면은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차트 라인 볼게요.
이 라인을 제가 얼추 라인을 그을 건데요. 여기 21,000원 정도 자리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같아요. 왜 이 자리를 제가 봤냐면 잘 보세요. 지금 라인은 27,000원 라인이긴 한데 약 21,000원 정도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1,000원대 뭉쳐 있죠? 여기 꼭지 21,000원, 꼭지 21,000원. 여기 27,000원, 800원 이 하단 자리 보이죠? 여기 뭉쳐 있죠? 상황상 봤을 때 이 자리가 뭐예요? 저항선이 된다고. 저항 자리가 된다고. 단가가 22,000원이세요? 그러니까 21,000원, 22,000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튀면서 갈 때 거의 웬만하면 2만 원 넘어간다 싶으면 맞고 떨어질 거야. 그래서 2만 원이 오는데 이거 왜 안 가? 왜 안 가? 좀만 오면 내 매수가 올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와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와. 기다리면 와.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하기에도 한국파마가 이 자리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비중 10% 너무 많았던 거지. 5%만 할 만해. 근데 이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 그럼 뭐다? 우선 기다려보셔야 되고 2만 원 넘어가면 다시 연락 주셔야 돼요. 그때 차트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수가 갑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대답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모르겠거든. 2만 원이 도달을 해야 그 다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2만 원을 봐요? 이 자리는 최소한 뚫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뚫는 걸 보고서 2만 원을 가야지 그 다음이 2만 원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뚫고 가는 걸 봐야 될 거야. 최소한 여기저기 거래가 나오는 걸 봐야지 이걸 뭘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계륵같이 돼버렸다니까, 종목 자체가. 상황이. 완전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우선은 2만 원 넘어가면 다시 연락 주세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파시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이슈가 빵 터지면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뭔가 회사에서 이슈거리를 빵 냈어. 기사를 냈는데 그게 먹혔어. 그러면은 튀겠지. 그럼 매수가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파셔야 돼요. 더 갈 거란 기대하지 마세요. 왜? 여기 팔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주가 많이 못 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삼양식품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9만 9,900원, 거의 60만 원으로 봐도 되겠죠. 2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현재 삼양식품입니다. 3.84%가량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57만 6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설마 이번 급등 나왔을 때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다소 수익 실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정말 아쉽잖아요. 전문가님, 지금 잠깐의 눌림목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이건 진짜 조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삼양식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바닥부터 해서 이제 한 몇 배가 올랐어요. 3-4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투자 시청자 마인드 관점으로 보자면은 불닭볶음면이 매출 1조를 하고 있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의 조금 그 희망에 대한 희망 회로를 계속 굴리시고 계시는 상황이죠. 가장 피크였었던 시점은 이때인 거죠. 이때. 불닭볶음면 대박이 났다. K푸드 이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죄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에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갈 건지에 대한 기대감, 일시적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불닭볶음 매출 1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한 번 오르긴 했지만 잘 보시면 확대를 해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은 정말 중요할 건데 잘 보세요. 삼양식품이 6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을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꽉 차 있는 거래 대금에 대한 뭔가요? 얘를 능가하는 수량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자,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두 달치가 거의 가장 많긴 한데요. 이 자리가 60, 70까지 갔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나왔었던 이 많은 이 수량,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저 때만큼 강한 모멘텀 거리가 터지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라는 거지. 그 어떤 대형 이슈를 내던 간에 일시적인 거고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을 보면은 조금은 될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하면 끝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이 바닥부터 해서 4배씩 오르면서 성장 가도를 보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여기에서 이 삼양식품을 비중을 25%를 베팅을 한다? 이건 저는 좀 약간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바닥이니까 돌려 세우니까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따라 이렇게 많은 비중을 한 번에 실으시는 것은 좀 저는 의아하네요. 그래서 우선 저는 뭐 보유하시면 매수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비중은 조금 이제 앞으로 크게 가져가야 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롭게 들어가셨다면 뭐 물론 일전에 이제 오르기 전에 이런 데 있으셨다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레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갈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 보통 들어갈 때는 아예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이슈로 갈 거냐는 거지. 이거를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닭볶음면 대박 났어. 그거보다 더 좋은 이슈 있어요, 지금 삼양에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반등 나오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시던가 나오시던가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화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좀 있으시네요. 46,870원, 또 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한화솔루션 두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요. 5.87%가량 강하게 밀려나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2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트럼프 리스크도 있겠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또 MSCI 반기 리뷰가 있었죠. 이 구성 종목에서 편출을 당했습니다. 둘 다 임팩트가 크긴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이긴 한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십니다. 네. 47,000원가량 되시네요. 자, 제가 이거 차트 25년 차트 열어놨어요. 25년 차트 열어놨고요. 얼추 주기가 보이긴 하는데 자, 주봉입니다. 25년 차트고요. 근데 이제 요 끝자락까지는 일단 내려왔어요, 다. 요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이때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마 유럽 위기였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요 상황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부터는 주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6년, 여기가 5년, 여기가 5년. 얼추 비슷비슷해요. 여기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자리가 여기도 한 5년.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현재 사실 이 신재생 쪽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았지만 제가 뭐 말씀드려요. 2차 전지 마찬가지지만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 시점 자체가 조금은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 포인트가 바뀌게 돼요. 여기 4.5년인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5만 원대 근처시잖아요. 여기시잖아요. 이건 이런 거야.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오래 걸리셨지만 그간에도 그 기다리신 세월만큼 또 한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기 더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그림은 사실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런 그림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때는 금융위기 때였고 코로나 때 특수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었죠. 아마 이런 그림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1년, 2년, 3년 걸쳐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하나솔루션의 현재 자리부터 해서 조정이 지금부터 더 나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비중이 작으시기 때문에 단가 낮추셔도 돼요. 낮추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낮출 만한 자리까지 온 거예요. 10%까지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도전해 보시고요. 단가 낮추시게 되면은 그래도 뭐 3만 원대 정도,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면은 좀 그래도 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앞으로 좀 좋아질 거고 업황 자체는 괜찮아질 거예요. 네, 괜찮아질 거니까요.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결국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힘내시고요. 조정 시 지금부터 조정 시 지금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조정 시마다 단가 낮추셔가지고 한 3만 원대 중반 유지하시면은 그래도 한 1년, 2년 안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좀 한 세월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 급등은 안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응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수 페타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말이 많은 그런 종목이죠. 38,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2.26%, 오늘은 간만에 빨간불 켜주면서 31,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최근 이 대규모 유상증자설이 돌게 되면서 단기 저점 라인이 위태위태했었죠. 그 기업이 제2호 인수설이 돌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 다소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아이고. 자, 매수가 38,000원이십니다. 네. 갑자기 종목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차트가 깨지기 직전 차트로 가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공시 잠깐만 보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는지. 제2호 인수 추진 이런 내용. 네. 근데 이게 그 1개월 이내니까 12월 3일까지인가요? 공시를 하게 되겠죠. 우선 뭐 근데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뭐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게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기 때문에 우선 상황 구조상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우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기사가 이거 왜 안 들러가지? 네, 약간 느리네요. 됐다.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돌려 세워야 되는데 현재 주가 상황에서 31,000원대 근처에 브레이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름의 박스 자리가 좀 많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브레이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더 깨질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스 깨져도 31,000원 정도 그 근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은 4만 원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팔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 세울 수 있으니까 우선 좀 기다려 보자고요.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홀딩하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는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우리바이오 상담하신 분 혹시 저한테 이거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야,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25% 들고 계셨던 분들 4,050원에 왔다. 3,900 얼마였나? 3,000원까지 왔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중 줄이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이수는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수익권도 올 수 있으니까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77원, 10% 오랜만에 만나보는 레몬.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5% 이상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3,725원 선 현재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저가 매수를 노리고 진입을 하신 것도 같은데 문제가 차트를 보니까 추세가 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완전 깨졌어요. 앵커님 보신 것처럼 완전 깨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올라가도 참 어렵네요. 전형적으로 참 답답한 자리가 나오네요. 이게 5,000원 딱 거의 넘어가는 자리가 1년 동안 제대로 돌파가 안 나왔었던 자리예요. 보시면 여기도 있지만 뭐 일시적으로 8월 달에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 자리가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8월 달에는 왜 6,000원까지 갔다가 넘어갔다가 왜 또 떨어지는 거냐. 차트 뒤로 한번 봐보자. 뭐가 있는지. 차트를 뒤로 돌리니까 답이 있네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자리에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리 라인을 그을 거예요. 왜 맞고 떨어지냐. 자, 이거 지우고 잘 보자고요. 요게 2023년도 차트 자리인데
차트 자리인데 자 레몬 보유하고 계신 분 잘 보세요. 2023년 차트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 자리 2번, 3번 여기 또 보이고 여기 근처 또 보이죠. 6,000원 근처 자리가.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거 차트 이제 현재 자리까지 합쳐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자리였잖아. 그러니까 5,000원 자리는 꼭지에 걸려가지고 헤매버리고 올라가는데 이 하단 자리의 시작점이 6,000원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또 헤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돼요? 잘 가지 못하는 거야. 이 5,000원 자리 여기죠. 5,000원 자리. 자, 매수가 4,800원 후반대. 그 자리는 다시 올 겁니다. 다만 매수가가 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자리는 또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서 홀딩하셔야 되고 올라오게 되면은 뭐 합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더 갈 거라는 기대. 이거 웬만한 거래량 가지고는 이거 이겨내지 못해요. 만약에 종목이 이제 거래가 터져가지고 가는 걸 기대하신다면은 최소한 여기만큼의 거래 대금 자체는 넘어줘야 돼요. 월등히 넘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시간 나실 때마다 매수가 근처에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걸어두시고 빠져나오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5,900원 또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두산 로보틱스 0.74%가량 약하게 밀려나면서 66,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차트를 보자면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슬아슬하게 현재 반등이 나와줄 듯 말 듯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사실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요,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든,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선 좀 점프하려면 뭐라 그럴까, 몸이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꽉 차 있죠.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놨지만 또 그 박스 쳐놓은 자리에 그 중간 라인에 계시는데요. 그냥 계속 매물벽 자체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계속 걸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두산 로보틱스 전체 차트인데 매수하셨던 구간대가 제일 두꺼운 매물벽 자리예요. 전체 물량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22%의 물량이 현재 매수하셨던 자리 근처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매수가 오면 정리하려고 하겠지. 근데 아니다. 잘 보니까 여기에 4월, 5월 달에 요 나름의 횡보했던 자리가 여기에 꼬리 자리에 딱 걸리네요. 이걸 아직 못 넘어갔네. 야, 애매하다. 그 자리가 한 75,000원쯤 되거든요. 이거부터 돌파 나와야 되겠는데. 단가 75,000원이시구나.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낫겠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펌핑 나오면서 8만 원대 흐름은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5,000원부터 8만 원 사이에서 이거 수익 보고 나오셔야 돼요. 뭐 이슈를 받고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나마 한계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만 보시고 빠져나오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어떤 내용 있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에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일제히 마감했습니다. 또 이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 단기적으로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업종별로 대응 반드시 철저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오전장의 관심 테마, 오늘은 조선주, 스페이스X,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유익하고 알차게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